안녕하세요. 코로나로 굳게 닫혔던 교문을 열고 우리 맞벌이 학부모님들을 위해서 그리고 학생들을 위해서 희망에 찬 그런 돌봄 교실을 꾸려가기 위해서 정말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전국에 계신 전국 돌봄 전담사 조합원 여러분, 저는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 사무처장 민터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우리가 하반기에 시간제를 폐지하고 그리고 지자체로 돌봄 교실을 이관시키려는 일체의 교육청, 교육부의 행정을 중단시키기 위해서 하반기 투쟁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걸 설명드리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요, 바로 뜨는 돌봄이 왜 이렇게 푸대접을 받을까?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코로나19 시대에 학교 문은 닫아도 긴급 돌봄은 꼭 열어야 된다.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이 고생을 해주셨는데요. 처음 닥친 문제라서 학교 현장에 거의 대혼란이었었고, 특히 법이 없는 돌봄 교실은 더더욱 안전조치라든지 방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코로나 사각지대로 존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노동조합에서는 코로나 차별 그리고 안전대책 마련 이런 부분들을 아주 국회와 그리고 청와대 그리고 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 그리고 항의 행동들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마스크나 손소독제, 체온계라든지 아주 기본적인 안전물품도 제대로 초등 돌봄 교실에 이제 마련되지 못한 채로 학생들이 정규 수업에서는 교사들과 함께 방역이라든지 이런 것도 이루어지는데 정작 방과후 돌봄 교실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로 인한 이런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투쟁했었습니다. 근데 학교 현장에서 이렇게 푸대접을 받지만 코로나로 새롭게 주목받는 그런 돌봄 노동, 돌봄 경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돌봄 경제라는 말 처음 들어보셨죠? 많은 교수 전문가들이 이미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 국제노동기구는 이미 돌봄 노동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노동 미래의 핵심 과제라고 했습니다. 이유는 인공지능 사회가 된다고 하더라도 돌봄만큼은 인공지능, 로봇이 대체할 수 없는 인간의 마지막 돌봄 노동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중요한 노동을 한국 사회에서는 특히 교육 현장에서는 왜 이렇게 푸대접을 하는지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2020년에 최근에 전 세계적인 석학들과 전문가들을 온라인으로 모아서 여성가족부에서 성평등 포럼을 진행을 했었는데 이 자리에서 이주희 이화여대 교수가 향후의 돌봄 산업에서 임금이나 처우 조건 등 여성 노동의 질을 개선해야 된다 라는 말을 이분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해주셨고요. 그리고 영국 캠브리지 대학의 장하준 교수는 아예 돌봄 경제, 노동자들이 없으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경제라는 것이 존재할 수도 없다.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돌봄 경제, 돌봄 노동은 이제 필수 노동이 됐다. 경제 한 축이다. 라고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롭게 주목받는 이 돌봄이 교육 현장에서는 푸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모 교육청, 지방의 교육청 돌봄 담당 과장이 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우리 돌봄 전담사 선생님들이 긴급 돌봄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으셨어요. 제대로 방역도 안 돼, 안전대책 마련도 안 돼,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저런 차별을 받고 그리고 급식 대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어려워서 시골 학교에 돌봄 전담사 한 분이 민원 전화를 했더니
그러니까 교육청 돌봄 담당 과장이 하는 얘기가 이거였어요. 6명밖에 안 되는 아이들 돌보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긴급 돌봄 초기라서 코로나 부담 때문에 많은 분들이 보내지 못하셨죠.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교육청들을 많이 다녀봤는데 교육청들의 국장이나 과장들 중에 여성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육아나 돌봄을 직접 경험해 보지 못한 관료들이 이런 현실과는 너무 동떨어진 그러니까 몰상식한 이제 행정들을 하고 있다는 반증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더 심각한 건 사실은 2017년에 전국교육감협의회에서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방과 후 돌봄교실 현행 법률이 없으니까 보육과 교육을 분리해서 학교 밖으로 이전시켜야 된다. 학교 밖으로 내보내야 된다. 근데 이 주장이 코로나 시대에 바뀌었느냐? 그렇지 않아요. 지금도 똑같은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니 코로나 시대 학교 밖으로 돌봄교실을 내보내겠다는 거를 이해할 수 있는 국민들은 학부모들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더구나 교육부가 어쨌든 코로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그리고 법률적 근거가 없어서 여러 가지 코로나 대책 그리고 양질의 돌봄교실을 만드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었기 때문에 초중등 교육법을 개정해서 방과 후 돌봄교실을 명문화하려고 그랬어요. 교육감의 책임을 명확하게 하려고 했는데 교원단체들이 벌떼처럼 일어나서 교육부 장관 퇴진을 외쳤고 3일 만에 교육부 장관이 초중등 교육법 개정안을 철회시켰습니다. 아니 아이들이 학생들이 코로나 위기에 빠졌는데 제대로 돌봄 교실이 그 위기 상황에 대처를 못하는데 어떻게 이 법을 철회시킬 수 있죠? 그것도 다름이 아닌 교육감과 학교장과 교원단체들이 말이에요. 돌봄 교실을 싫어하는 건 둘째치고 교육감들의 이해할 수 없는 태도가 또 있어요. 긴급 돌봄은 원래는 교사와 교직원 그리고 돌봄 전담사 모두가 같이 운영하도록 지침을 내려보냈는데 실제로는 독박 돌봄이었잖아요. 거의 대부분이. 그러면 고생한 돌봄 전담사를 격려하고 칭찬을 해야 하는데 재미있는 건 언론을 대동해서 긴급 돌봄을 행정 격려를 한다고 하면서 결국 교사들을 칭찬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열받겠어요. 바로 옛 속담에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왕서방이 받는다고 그때 그 상처나 차별이 이루 말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교무는 닫혀도 돌봄 교실을 열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맞벌이 학부모들이 그렇지 않으면 직장을 그만둬야 되잖아요. 애를 돌보려면. 학생들은 또 방과 돌봄 프로그램 운영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많은 돌봄 전담사 선생님들이 좀 헌신적으로 긴급 돌봄 그리고 방과 돌봄 교실을 꿋꿋하게 책임져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맞벌이 부부들, 학부모님들의 희망인 돌봄 교실을 직접 책임지고 있는 그러니까 초등 돌봄 전담사 선생님들의 저평가된 노동의 가치를 재평가를 받을 때가 왔습니다. 근데 그냥 단순히 말 한마디로 될까요? 그러니까 1인 시위 한 달 이상 했는데도 꿈쩍도 안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이야기는 그러니까 두 번째 이야기에서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